안녕하세요. 어니언비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제 지난 100년간의 이제 서울의 기온 변화를 볼 수 있는 이제 대시보드를 이렇게 만들 건데요. 여러분이 원하는 기간을 이제 선택해서 이렇게 필터링해서 보실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예측치도 여기 지금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계절별로도 이렇게 평균을 같이 나타내서 볼 수도 있는가 하면 여기 이제 버튼을 눌러서 여러분이 계절별 기온 변화 트렌드를 같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두 페이지를 연결한 보고서까지 이렇게 만들도록 할 거예요. 자, 날 것 그대로의 이제 원본 데이터를 전처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대시보드를 만드는 전 과정을 다 보여드릴 거니까 특히 파워비아이 입문자분들, 초보분들이 보시면 특히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실습 파일은 제가 더보기란 안에 링크로 넣어 드릴 테니까 같이 따라해 보시면 제일 효과가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파워비아이 데스크탑에서 이제 혹시 아직 오른쪽에 보이는 이런 세팅을 아직 쓰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저랑 같이 옵션을 하나만 체크를 하고 갈게요. 파일 쪽으로 가셔서 여기 하단에 옵션 및 설정이라고 있죠. 그래서 이 옵션 및 설정으로 바로 가신 다음에 여기서 옵션 눌러서 여기 미리 보기 기능들 쪽에서 여기 있는 개체 내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부분을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저거는 저랑 같이 여기 오른쪽에 있는 세팅을 맞추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 다음에 다시 껐다가 저장 안 하셔도 돼요. 그냥 껐다가 저장 안 함. 그리고 다시 파워비아이를 키면 이렇게 보이죠. 그 다음에 이제 새로 만들기 하고 이 상태로 지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데이터는 제가 기상청에서 다운받은 자료고요. 저는 이제 CSV 파일로 내려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대신해서 제가 데이터를 잠깐 보여드리면 이제 그대로 내려받게 되면 이런 식으로 메타 정보들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고 우리가 앞에서 본 대시보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처리 작업을 좀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일단 파워쿼리에서 조금 변환 작업을 해줄 거예요. 자, 얘는 닫기로 하고 그래서 제일 먼저 해줘야 되는 작업은 여기 데이터 가져오기죠. 그래서 데이터 가져오기를 열어서 우리가 가져온 건 이번에는 엑셀이 아니라 이제 텍스트 CSV 파일 형태라서 얘를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텍스트 CSV 파일 그리고 더보기란에 들어있는 그 파일을 선택해서 열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데이터를 연결을 하고 있죠. 자, 우리는 데이터 변환으로 가서 전처리 작업을 먼저 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파워쿼리로 이제 넘어와서 보면 여기는 이제 여러분이 갖고 온 원본 데이터가 사전 편집을 가해야 될 때 이제 그때 사용되는 공간이죠. 엑셀이 아닌 이제 여기서 작업을 해줘야 나중에 여러분이 파일만 갈아 끼더라도 그대로 자동화를 유지할 수 있는 거 이제 아시죠? 일단 우리가 기상청에서 내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터가 그렇게 깨끗하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몇 가지 편집 작업을 할 건데 일단 여기 상단에 보이는 거에 행을 7줄을 제거를 하도록 할게요. 여기 상단에 행 제거로에 상위행 제거 보이시죠? 상위행 제거를 눌러서 일단 7줄을 지우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나니까 여기 상단에 이제 헤더가 지금 빠져 있으니까 승격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첫 행을 머리글로 사용을 눌러서 얘를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우리가 몇 가지 작업을 해줄 건데 일단 여기 100년치 데이터들 중에서 일단 1950년부터 이제 1953년까지의 데이터는 우리가 어떤 전쟁 때문에 그런지 데이터가 좀 온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기간만큼은 우리가 일단 제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평균 어떤 최저랑 최고는 우리가 데려가지 않을 거고 그리고 여기 혹시 지점 쪽에 이쪽에 데이터가 빠져있는 어떤 줄이 있으면 걔는 또 제거를 하고 갈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시계열 분석을 조금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이쪽에 연도와 월을 만들어 줄 거고요. 그리고 계절도 이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세 개의 어떤 새로운 열을 이제 만들어주는 작업을 지금부터 해볼 거예요. 자, 일단 지점 쪽에서는 혹시 지금은 여기 뭐 문제 없는 것처럼 표시가 그린라이트가 뜨고 있지만 사실 여기를 뭐 추가 로드를 해서 전체 상위 1000개가 아니라 이제 전체 여기 상위 1000개로 일단은 프로파일링을 해서 녹색불이 들어온 거고 전체를 이제 한번 여기 눌러서 추가 로드를 해보면 이 비어있는 것들이 보이죠. 널이라고 하는 게 보이죠. 그래서 얘를 언체크를 하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추가 로드 누르고 얘는 언체크해서 빼버리도록 할게요. 나중에 데려가다 보면 저게 이제 문제가 돼서 이제 공백이 있는 행이 생겨버리니까 그리고 기간도 아까 말씀드린 그 기간을 제거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지금
날짜 필터를 이용해서 뭐 사이 이런 식으로 날짜를 넣어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자니 조금 귀찮은 작업이 생길 수 있어서 아예 일단 연도를 먼저 뽑아내고 그 다음에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 상단에 열 추가로 가셔서 여기 날짜가 있죠. 그래서 날짜를 눌러서 여기 연도를 여기로부터 연도를 추출해 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연하고 눌러보면 이렇게 연도만 지금 숫자 형식으로 추출이 된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나중에 정렬과 이제 시각화를 위해서 여기 연월로부터 월을 숫자로도 뽑고 이름으로도 뽑도록 할게요. 자, 월에 여기 월 이름이 하나 있죠. 얘를 먼저 뽑아내고 그러면 지금 1월부터 12월 이런 식으로 월 이름이 뽑혔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이번에는 숫자로도 하나 뽑아내도록 할게요. 여기 상단에 있는 월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숫자로도 바로 뽑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일단 연도부터 좀 발라내도록 할게요. 여기 옆에 필터 창을 눌러서 아까 말씀드린 50년도부터 51, 52, 53까지를 일단 언체크를 해서 빼버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일단 추가로드 해서 여기 아까 이게 다시 빠졌네요. 하나, 둘, 셋, 넷, 얘 빼주고 그 다음에 2024년도 같이 빼서 우리가 연도 전체를 비교할 때 왜곡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확인 딱 누르면 여기 상단에 이제 보이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런 기간들이 다 빠진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참고로 여기 있는 표시는 not이라는 뜻이에요. 자, not.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필요 없는 것들만 좀 제거를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 지점 필요 없고, 그래서 오른쪽 클릭하시거나 아니면 상단에 여기 홈에 있는 거 눌러서 여기 열 제거 버튼 있죠? 얘 제거하시고, 그 다음에 뭐 최저 최고도 뭐 Shift 눌러서 두 개 선택 혹은 컨트롤 버튼 눌러서 복수 선택하고 열 제거.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5개 열만 데려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 테이블명 뭐 그대로 두셔도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테이블명이 너무 긴 거는 좋지 않으니까 그냥 데이터라고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이름 바꿔주시고, 아니면 여기 우측에서 이름 바꾸셔도 되고, 그리고 여기 있는 열의 이름들은 사실 저는 작업 용이성을 위해서 사실은 영어로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이름을 영어로 바꿔주고 데려가는 걸 선호하기는 한데 뭐 이번 영상에서는 그냥 냅둬도 될 것 같고, 이제 완전 초보분들은 여기 우측에 우리가 지금 작업한 어떤 편집의 행위들이 여기에 다 기록이 돼서 얘가 나중에 이제 자동화를 도와주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뭐 작업을 잘못하신 경우에는 여기 X표를 눌러서 캔슬을 하고 다시 과거의 스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고, 자, 우리는 완전 기초 강의니까 이 정도까지만 하고 이제 작업이 다 끝났으면 좌측 상단에 여기 닫기 및 적용 눌러서 파워 BI 데스크탑 쪽으로 이제 데이터들을 데려가도록 할게요. 닫기 및 적용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데이터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죠. 자, 이제 데이터가 다 들어왔고 여기가 지금 캔버스 화면이죠. 자, 우리가 디자인적인 부분을 오히려 최소화하기 위해서 배경 이미지를 가져다가 쓰는 게 오히려 편할 때가 있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배경 이미지를 같이 더보기란에 드린 거고, 자, 여기 서식 쪽으로 가셔서 여기 캔버스 배경이라고 있죠. 그래서 여기를 눌러서 제가 드린 그 파일에서 배경 이미지를 선택해서 오픈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 아무것도 안 나올 거예요. 여기 이미지 맞춤이랑 투명도 부분을 신경을 쓰셔야 된다. 자, 일단 투명도를 제로로 해야 뭔가 보이겠죠. 그리고 이미지 맞춤은 기본 대신에 맞춤으로 이렇게 해놓도록 할게요. 가끔 해상도를 위해서 이 배경 이미지를 이제 크게 만드는 경우가 있고 제가 그랬으니까. 자, 그리고 얘는 여기 빌드라고 하는 부분을 축소시켜 놓고 이제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화면이 너무 작아서 여러분 보기가 힘드니까. 자, 이제 준비가 다 됐으니까 앞서서 봤던 우리 차트들 시각화를 빠르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텍스트 상자 상단에 있는 얘를 통해서 이제 얘는 잠깐 접을게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빠르게 타이틀을 넣어 보도록 할게요. 기온 데이터 분석하고 밑에는 지난 100년간 서울 기온 분석 이렇게 하고 서울 하고, 여기에 이제 상단에 있는 이 기온 데이터 분석 밑글자는 한 28 정도 하고 밑에 있는 요 글자는 이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얘는 한 14 정도로 이렇게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얘를 이제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놓도록 할게요. 자, 얘는 볼드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선택하고 굵게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배경을 날리고 얘를 흰색으로 바꾸려고 하니까 여기 크기 및 스타일로 가셔서 여기 배경 켜져 있죠. 그래서 얘를
이제 꺼주시고 나서 여기 이제 글자색은 컨트롤 A 전체 선택한 다음에 글꼴 색상에서 흰색으로 바꿔주시면 된다. 자, 이제 이쪽 부분에다가 시계열로 연도별 기온이 지난 100년간 얼마나 변했는지를 보는 라인 차트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여기 상단에 꺾은 선형 차트라고 있죠. 여기 전체를 보시고 하시려면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를 누르시면 되겠고,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X축에는 연도를 넣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연월이라고 하는 이 필드가, 이 열이 자동으로 만들어졌죠. 그리고 그 안에 이렇게 계층으로도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는 일단 연월을 여기 X축 있는 데다가 일단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여기 Y축 부분에다가 우리 그 평균 기온을 이제 집어넣을 거예요. 자, 집어넣을 건데 일단 여기 우측에 이제 데이터를 열어서 얘를 한번 눌러보면 현재는 얘가 합계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얘를 일단은 평균으로, 어떻게 집계를 하더라도 평균으로 봐야 되는 상황이니까 얘를 선택한 다음에 여기 상단에 열도구 밑에 얘를 일단 평균으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앞으로도 계속 얘를 평균으로만 쓸 거라서 미리 바꾸는 거예요. 자, 그래서 평균 기온을 여기 Y축에다가 이제 딱 넣어 보시면 지금 얘가 여기 끝부분을 눌러보면 알아서 요약은 평균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얘가 이미 평균이지만 연도별로 봤을 때도 이제 평균이 나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얘를 평균으로 잡아주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얘는 지금 이미 만들어졌죠. 자, 근데 우리는 여기에다가 서식을 조금 주고 싶다. 그리고 데이터도 나타나게 하고 싶다. 자, 그러면 여기 분 모양을 눌러서 여기에다가 일단 데이터 레이블 켜주고, 그리고 앞으로 10년치의 예측 데이터도 이제 같이 한번 보고 싶다면 여기도 체크해서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아래 부분에 약간 영역 음영을 조금 넣고 싶으면 여기 이 부분을 같이 눌러서 음영을 표현을 해주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상단에 이제 막 화살표들이 있는데 이게 계층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라서 여기를 눌러보시면 현재 지금 연도, 분기, 월, 일까지 다 볼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죠. 현재는 연 단위인데 이 부분을 누르면 지금은 분기 단위로 나타나고 있고, 하나 더 누르면 월 단위, 하나 더 누르면 이제 일 단위로 나타나는데 우리가 뭐 데이터 자체가 일 단위는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 기능을 굳이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여기 일, 월, 분기까지 그냥 다 지워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얘는 이쪽 부분, 이런 부분을 깔끔하게 지워주는 게 항상 제가 좋다고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더블 클릭을 하시면 편집 모드가 되고, 여기다 대고 오른쪽 클릭 삭제, 얘도 삭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조금 비교적 깔끔하게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기 하단에 우리가 계절별로 예를 들어서 봄의 평균 기온, 여름의 평균 기온, 이런 식으로 이제 바 차트를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데,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계절을 여기서 만들어 오질 않았어요. 우리가 앞서서 파워코리에서 작업할 때 계절을 안 만들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시즌열을 하나 다시 가서 만들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데이터 변환 버튼 다시 누르시면 파워쿼리로 가는 거 또 아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여기에 월 이름을 보면서 얘네들을 이제 계절로 분류를 하는 열을 하나 이제 만들어서 계절열을 만들 건데, 이제 엑셀을 생각해 보면 뭔가 if 조건, if 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여러분이 여기서 뽑아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드시겠죠. 자, 여기도 원리는 똑같아요. 자,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해주고 여기 열 추가 부분을 이렇게 가보시면 조건열이라고 있죠. 그래서 조건열을 눌러보시면 여기에다가 하나씩 뭐 얘가 1월이면 연월이 아니죠. 월 이름이 뭐 1월이면 1월이면 얘는 겨울 뭐 이런 식으로 12개를 이제 넣어줄 수도 있고, 물론 숫자에 해당되는 부분을 우리가 여기에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뭐보다 크고 뭐보다 작고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분류를 해줄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더 간단한 방법을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자, 여기 월에 이제 숫자 부분을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열 추가의 조건열 말고 예제열을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자, 예제열을 눌러서 지금 선택 항목에서 이제 얘는 뭘 하는 건지 이제 아시게 될 거예요. 자, 지금 여기 선택된 이 열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패턴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월이 1이면 우리는 겨울이 되겠죠. 겨울 하고 엔터.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더블 클릭 내지는 F2를 누른 다음에 2월도 겨울이 돼야 되겠죠. 자, 그랬더니 일단은 다 겨울을 넣는 건 줄 알고 있어요.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3월에 대해서는 봄,
이렇게 딱 12개만 딱 쳐주면 나머지는 얘가 패턴을 읽어서 여기 상단에 어떤 식을 얘가 만들어 놓은 거죠. 앞서 말씀드렸던 엑셀이었으면 사용했을 그 if로 한번 보시고요. 이게 맞다라고 하면 이제 확인을 딱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알아서 우리 대신 식을 작성을 해줬다. 자, 얘는 이제 더블 클릭해서 계절. 자, 이렇게 계절이 만들어졌는데 여기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정렬을 하려면 또 뭐 봄이 1이고 여름이 2고 가을이 3이고 겨울이 4인 그거를 알려주는 열이 하나 더 필요해요. 그래서 한 번만 더 이번엔 얘에 대해서 예제열을 눌러서 한 번 더 작업을 해줄게요. 이 정도 해주면 다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죠? 자, 이러고 확인 한번 눌러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냥 뭐 계절에 대한 계절 인덱스라고 표현해 주도록 하고 작업이 끝났으면 이제 닫기 및 적용을 눌러서 얘를 다시 우리 시각화 작업하는 대로 파워비아이 데스크탑으로 데려오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데려왔더니 이 오른쪽에 보면 아까는 없었던 열이 이렇게 생겨났죠. 자, 이제 저걸 어떻게 이용하는지도 이제 아시게 될 거예요. 자,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거는 묶은 세로 막대형 차트죠. 자, 여기다가 이제 X축에는 뭐를 넣어줘야 되냐면 계절이 들어가야 되겠죠. 계절을 넣고 그 다음에 Y축에는 평균 기온을 넣어주면 될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보면 지금 이렇게 가장 이제 값이 큰 순서대로 Y축 값이 큰 순서대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게 기본 세팅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얘의 이제 정렬을 봄부터 나는 보고 싶다. 이제 그때 필요한 게 계절 인덱스예요. 그래서 여기는 계절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이 부분을 계절열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상단에 보시면 여기 열기준 정렬이 있죠. 열기준 정렬을 이 본인 대신에 인덱스로 바꿔서 정렬을 해주겠다 라고 이렇게 해준 다음에 아직 안 바뀌었죠. 그리고 여기 땡땡땡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현재의 정렬 기준이 평균 기온으로 아직 되어 있어요. 우리 기준을 좀 전에 뭘로 했으면 했어요. 계절로 했으면 했죠. 그래서 계절을 기준으로 정렬을 했으면 좋겠다. 계절로 선택을 해주면 일단 겨울, 가을 거꾸로 나왔죠. 여기 다시 눌러보면 열축 정렬에 오름차 순으로 해야 1, 2, 3, 4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하면 여기 차트도 다 만들어줬다. 자, 여기 이제 시각적으로 여기 데이터 레이블 이제 켜주고 그 다음에 아까 했던 작업 더블 클릭해서 얘도 지워주고 얘도 지워주고 누구나 알 수 있는 것들은 깔끔하게 지워주는 게 이제 청중들이 핵심에 이제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이 밑에도 끝났다. 물론 여기 제목도 둘 다 바꿔줘야 되겠네요. 자, 여기 더블 클릭해서 여기 얘는 기간별 평균 기온 하고 엔터. 얘도 더블 클릭해서 이 부분 찍어서 자, 그리고 나서 보니까 앞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거랑 이제 색감이 조금 다른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 색감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이 보기를 눌러서 여기 테마 쪽을 열어서 이번에는 여기 온도라고 하는 얘를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해주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제 톤 앤 매너가 다 적용이 된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 취향대로 이제 여기 미리 준비되어 있는 테마들 중 하나를 선택해서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 오른쪽에는 이제 어떤 테이블 혹은 이제 행렬 차트의 어떤 모습이 있었죠. 자, 그래서 여기 홈에서 이번에는 행렬 차트를 선택을 하도록 할게요. 행렬 차트를 선택을 해주고 얘는 어떻게 만들 거냐면 이제 앞서 봤던 거는 이쪽 부분 열 부분에 월이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 행 부분에 연도가 들어가는 형태로 만들었었어요. 자, 그래서 행 부분에다가는 월 이름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열 부분에는 연도를 넣어줄 건데 뭐 여기에 있는 얘가 파워비아이가 만들어준 연도를 넣으셔도 상관없고 우리가 만든 연도를 넣어도 상관은 없다. 자, 제가 거꾸로 했네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얘는 밑으로 내려주고 여기 연도는 행 쪽으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자리를 서로 맞바꿔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값 부분에는 다시 이제 평균 기온이 들어가 주면 되겠죠. 그래서 평균 기온까지 넣어주고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앞에서 작업했던 것과 비교해서 몇 가지 문제 혹은 차이점이 있죠. 여기 상단에 지금 정렬의 문제가 또 생기고 있어요. 얘가 일단 애시당초 얘도 01 얘도 02, 03 이런 식의 어떤 규칙이었다면 얘네들이 알아서 맨 앞으로 왔을 텐데 이제 디지털 세계에서는 102, 1보다 앞서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월의 이름을 선택해주고 정렬 기준을 앞에서 만든 그 월의 숫자로 되어 있는 얘를 선택을 해주게 되면
이렇게 다시 위쪽 부분은 문제가 해결이 된다. 자, 그리고 여기 두 자릿수로 지금 나와 있는데 두 자릿수 소수점까지 필요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 평균 기온 이 부분을 누른 다음에 얘를 누르고 여기 상단에서 이제 여기 일반 부분에 얘를 10진수로 표현을 하고 지금 소수점 두 자리를 한 자리로 하고 엔터를 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자릿수가 줄어들게 됐죠. 자, 얘는 좀 이렇게 해서 오른쪽에 맞춰 놓도록 하고 얘는 이제 조금 벌려줄게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 1월, 2월 이런 식으로 나오길 바란 분도 있겠지만 또 다른 분들은 이제 여기에 얘가 이제 젠, 웹 이런 식으로 나오기를 바라시는 분들도 있죠. 자, 그럼 쟤네들은 어떻게 만드느냐? 자, 다시 데이터 변환으로 한번 가볼게요. 간단해요. 자, 얘를 한번 들어가서 아까 우리가 여기 월 이름을 이제 만들 때 사용했던 스텝이 이 부분이었죠. 요 단계에서 우리가 만들었죠. 한 중간쯤에서. 자, 얘를 한번 눌러서 과거의 상태를 한번 볼게요. 자, 요때 우리가 어쩌고 저쩌고 만들면서 이때 이렇게 이제 한글로 만들어진 건데 여기 상단에 보시게 되면 때 만들어진 이제 식이 있었죠. 자, 요 부분에다가 여기 지금 date month name이라고 하는 이제 여기서 사용하는 이제 함수가 있는데 요 사이에다가 콤마를 찍고 따옴표 안에다가 en-us-라고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좌측에 있는 요 체크 표시를 이렇게 눌러주시게 되면 여기에 있는 부분이 이제 영어로 나오게 된다. 근데 이 중에서도 여러분은 세 글자만 딱 원한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얘를 이제 선택을 하시고 여기 변환 쪽으로 한번 가셔가지고 여기 변환을 눌러서 추출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 세 글자만 추출을 할 거예요. 여기 길이가 아니라 이제 처음 문자라는 게 있어요. 처음 문자를 딱 눌러서 딱 보면 단계를 삽입하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여기 중간에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얘가 순차적으로 작업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데 이 중간에다가 명령을 추가로 집어넣겠냐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이후 단계에 영향을 줘서 어떤 오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될 수는 있다. 자, 근데 여기서는 큰 문제는 안 생길 것 같기는 해요. 한번 해볼게요. 자, 삽입을 딱 눌러보면 이제 처음 문자 몇 개 우리가 원하는 건 세 글자 그리고 확인을 딱 눌러볼게요. 그랬더니 이런 식으로 중간에 genfab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됐다. 그리고 뒷단계를 이렇게 쭉 가서 끝까지 한번 보면 뭐 문제 없죠. 줄줄이. 어떤 중간에 열의 이름을 바꾸지 않으면 특별히 문제는 안 생겨요. 뭐 생기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자, 어쨌든 우리는 필요한 작업을 완수했기 때문에 다시 닫기 및 적용으로 파워 BI 데스크탑으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가 이렇게 바뀐 거를 볼 수가 있다. 자, 이제 여기에다가 조건부 서식도 한번 넣어서 뜨거운 부분, 뜨거운 온도는 좀 빨갛게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자, 조건부 서식은 파워 BI에 어디 있냐면 여기 뭐 여러 가지 부분에 다 조건부 서식이 있기는 한데 제가 사용했던 거는 여기 셀 요소라는 게 있어요. 셀 요소를 이렇게 열어보시면 이 안에 이제 뭐 배경색, 글꼴 뭐 다 있는데 배경색 부분을 딱 켜주면 벌써 사실은 반영이 됐죠. 근데 색깔을 좀 바꾸고 싶다. 중간에 안 보이기도 하고 그러면 여기 조건부 서식이라고 되어 있는 fx 부분을 눌러서 우리가 여기 뭐 평균 기온에 대해서 그라데이션을 넣고 뭐 등등 할 건데 이제 색깔만 좀 바꿔주면 되겠다. 그럼 최소는 어떻게 표현할 거냐? 최소는 약간 요 정도 클수록 좀 빨갛게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확인을 한번 눌러볼게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반영이 됐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만든 것만 해도 우리가 여기 예를 들어서 봄을 누르게 되면 지난 100년간의 이제 봄의 평균 기온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 여름의 100년간의 기온, 가을 뭐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쪽 부분에 만약에 제뉴어리 부분을 딱 누르게 되면 지난 100년간 1월들만의 기온이 추세가 나타나고 있는 거다. 뭐 이게 8월을 눌러보면 100년간의 8월 한 번 더 눌렀다가 한 번 더 누르게 되면 해제가 되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뭐 2023년을 이렇게 딱 눌러보면 지금 여기서 의미하고 있는 거는 여기 진하게 돼 있는 부분이 23년의 기온이고 뒤에 배경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전체의 이제 평균 기온인 걸 알 수가 있어요. 토탈이고 얘는 지금 선택한 거고 자, 그래서 여기 뭐 한 번 더 누르시거나 아니면 오른쪽 클릭해서 선택 항목 지우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다시 풀리게 된다. 자, 이제 여기 상단에 카드 그리고 슬라이서 만들고 그 다음에 별도 페이지 만드는 것까지 해서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측 상단에 여기 기간을 우리가 조회할 수 있는
거는 여기 상단에 슬라이서를 선택하면 되겠죠. 기본 슬라이서, 신규 말고. 자, 그래서 기본 슬라이서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필드에다가는 연도를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지금 시그마 표시되어 있는 이런 숫자 형식을 그냥 넣어도 되기는 되지만, 이제 캘린더의 어떤 형태로 보실 거라고 하면 얘를 빼고 얘로 바꿔주시는 게 좋다. 그래야 여기 뭐 이런 캘린더도 나타난다. 그럼 여기를 눌러야, 누르면 이렇게 캘린더 기능도 이용할 수 있는 거고, 뭐 여기서는 사실 뭐 캘린더가 큰 의미는 없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자 이제 얘는 디자인적으로도 좀 맞춰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크기 및 스타일 쪽에 배경을 일단 여기서 꺼버리고요. 배경 꺼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뒤가 어두우니까 뭐 값도 흰색으로 표시해주고, 그리고 여기 슬라이더 이 밑에 부분이 슬라이더인데 슬라이더에 있는 색깔도 흰색으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얘를 드래그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시점만 딱 중간에 뽑아서 지금 필터링이 이렇게 다 작동이 되고 있는 거죠. 자, 얘는 원래대로 다시 해놓고,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이쪽 부분, 이쪽 공간에다가는 평균 기온이 가장 높았던 해, 그리고 평균 기온이 가장 낮았던 해를 이제 시각화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거는 여기 카드 쪽에서 여러행 카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행 카드를 이렇게 선택을 하고, 이제 여러행 카드 안에다가 일단 연도와 평균 기온을 다 넣어줄 거예요. 자, 그래서 필드를 열어서 여기 연도 넣어주고, 근데 얘는 지금 연도를 합계를 우리가 내려고 하는 거는 아니죠. 그래서 여기 요약 부분을 요약 안함으로 이렇게 해주시거나, 아니면 앞서서 우리가 했던 것처럼 연도 부분 아예 찍어서 여기 상단에서 우리는 기본 세팅 자체를 합계를 낼 건 아니다. 그래서 여기 요약 안함으로 아예 고정시켜 주는 게 좋을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보고 싶은 거는 연도별 일단 평균 기온을 딱 넣어주는데, 이제 얘를 좀 줄여볼게요. 얘를 이렇게 좀 줄이면 이렇게 세로로 나타나게 되는데, 지금 모든 기간이 이렇게 다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가장 온도가 높았던 딱 한 해만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필터 창을 이용하시면 된다. 그래서 필터 창을 이제 딱 열어보면 얘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보시면 연도 중에서 얘가 고급 필터가 아니라 상위 N이라는 게 있죠. 그럼 상위 1등만 보겠다.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1을 넣어주고, 1등의 기준은 뭐가 돼야 되느냐? 평균 기온인 거죠. 평균 기온을 여기다가 넣어주고 적용을 딱 시켜주시면 평균 기온이 1등인 것만 지금 필터링이 돼서 나타나고 있는 거다. 자, 얘는 다시 접고, 얘도 좀 접을게요. 너무 화면이 작아지니까.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얘도 지금 서식을 같이 바꿔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우측에 가서 얘도 배경을 꺼주고, 글자 색도 설명값은 흰색, 그리고 여기 범주 레이블도 흰색으로 이렇게 바꿔서 잘 나타나게 하고, 지금 여기 너무 꽉 차 보이니까 얘는 한 10 정도만, 11 정도만 해줄게요. 그리고 설명값도 한 11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된다. 자, 다만 여기에 있는 이런 부분이 조금 텍스트가 이제 마음에 안 들죠. 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그래서 얘를 여기 있는 부분을 눌러서 이 부분을 글자를 바꿀 수 있죠. 자, 그래서 여기를 더블 클릭해서 얘는 평균 기온이 가장 높았던 해 하고 엔터 쳐주고, 얘는 그냥 심플하게 평균 기온 이렇게만 해줄게요. 그리고 얘를 조금 늘려보면 여기에 있는 텍스트가 이렇게 우리 의도대로 바뀐 걸 볼 수 있다. 자, 이제 가장 높았던 때를 우리가 봤으니까 이제 가장 낮은 때도 보는 게 좋겠죠. 얘를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렇게 해놓고, 똑같이 옆에 배치를 해놓고, 그 다음에 필터 창에서 여기 아까는 우리가 상위 1등을 봤죠. 그래서 여기를 열어서 이쪽 말고 꼴등 1등 바닥에서부터 1등을 선택을 하고 필터 적용을 눌러보도록 할게요. 아,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바로 얘는 1등이 나오고 얘는 거꾸로 1등이 나온 거다. 이제 여기 텍스트 부분을 이제 바꿔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를 가장 높았던 해가 아니라 가장 낮았던 해 하고 엔터 쳐주고, 여기 혹시 글자 잘 안 보이시면 여기를 가생이를 이렇게 늘리셔도 된다. 자, 이제 첫 페이지는 다 완성이 됐고, 이제 두 번째 페이지도 만든 다음에 이쪽 부분에 연결을 하는 것까지 그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새로운 페이지를 이제 하나 만들고요. 이제 여기다가는 라인 차트로 계절별 기온 추이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얘를 뭐 시원하게
이렇게 해놓고 이제 X축에는 뭐 연도 넣어주면 되겠죠. 연도 넣어주고 그 다음에 Y축에는 뭐 평균 기온을 넣는 거는 똑같아요. 자, 그러면 현재는 이제 하나에 대해서 전체 연도 평균이 나오고 있죠. 연간 평균이 나오고 있고 이제 여기 밑에 범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범례 쪽에다가 이제 시즌, 계절을 넣어주면 되는 거죠. 계절을 이제 선택을 딱 해주게 되면 이렇게 계절별로 분리가 되면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얘를 그대로 두면 이제 보는 사람들이 좀 헷갈리겠죠. 그래서 더블 클릭해서 여기다 갖다 대고 오른쪽 클릭해서 여름은 약간 뭐 다른 색 해서 여름은 좀 주황색 이런 식으로 좀 덥다는 느낌을 주고, 그리고 얘에 있는 가을은 가을의 느낌을 조금 주도록 할게요. 저는 지금 깨달은 건데 봄이 가을보다 평균 기온이 낮았네요. 저만 모르고 있었나요? 저는 봄이 당연히 더 따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무튼 여기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실 거면 여기 컨트롤 버튼 누르고 이렇게 선택을 해서 또 보실 수도 있고, 이제 클릭하기 어려우니까 여기다가도 슬라이서를 같이 하나 넣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계절을 넣어주되, 지금 현재는 지금 이런 식으로 길게 되어 있는데 얘를 앞서 봤던 것처럼 약간 버튼 형식으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슬라이서 설정 가서 새로운 목록 대신에 여기 타일로 바꿔주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데이터를 탐색하기가 더 좋죠.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중복 선택을 할 거면 여기 봄 누르고 컨트롤 버튼 누르고 가을 누르고, 만약에 컨트롤 버튼 누르기가 싫다 그러면 여기 슬라이서 설정 안에 선택 부분에 있는 옵션을 우리가 여기 컨트롤 키를 통한 다중 선택을 꺼버리게 되면 그냥 컨트롤 버튼 안 누르고 여러 개가 선택이 되는데 뭐 장단점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이제 얘는 약간 뭐 좀 심심하니까 음영 정도 넣어줘 보도록 할게요. 여기 시각적 개체의 크기 및 스타일 쪽 열어서 여기 배경 말고 밑에 그림자 부분 이 정도만 넣어주고, 그 다음에 테두리를 조금 둥글게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여기다가 한 5 정도만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에도 이제 타이틀이 있는 게 좋겠죠. 그래서 텍스트 상자 눌러서 얘도 데이터 레이블 같이 켜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궁금하기도 하니까. 그래서 여기 데이터 레이블을 켜주면 된다. 자, 이제 앞 페이지와 여기가 뭔가 연결이 돼서 자연스럽게 이동이 되면 좋겠다 생각이 들죠. 자, 그래서 일단 여기에 있는 더블 클릭해서 얘는 뭐 메인 페이지, 메인, 그리고 여기는 더블 클릭해서 얘는 뭐 계절별 추세 비교 뭐 이런 식으로 해놓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메인 페이지에서 저기로 이동하는 버튼을 어떻게 만드느냐, 여기 삽입 쪽으로 가셔서 여기 보시면 단추 버튼이 있어요. 단추를 눌러 보시게 되면 여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나중에 혼자 해보시고, 여기서는 페이지 탐색기라는 게 있어요. 페이지 탐색기를 이렇게 딱 선택을 하는 순간 바로 이렇게 버튼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위치에 이제 갖다 놓으면 되는데, 그리고 디자인도 조금 바꿔주면 되기는 하는데, 얘는 참고로 그냥 컨트롤 버튼 누르고 이렇게 누르면 이쪽으로 바로 오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얘는 다시 일로 갔다가 얘를 하나를 컨트롤 C에서 복사하시고 여기다가 이제 하나를 컨트롤 V에서 이렇게 넣어주시게 되면 사실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제 버튼을 만들게 되는 건데, 자, 2페이지밖에 안 될 때는 사실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얘를 선택을 해주고, 여기 오른쪽에 이제 페이지 부분을 보면 일단은 여기 뭐 숨긴 페이지 표시, 우리가 밑에 시트 혹은 이제 페이지를 숨겼을 때 굳이 그 페이지가 나타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여기 얘는 꺼주고, 그 다음에 여기 표시 버튼을 딱 눌러서 우리가 보고 싶은 거는 메인은 안 봐도 된다. 그리고 계절별 추세 비교 얘만 나타나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얘만 이렇게 버튼을 여기다가 넣어놓고, 얘는 조금 스타일을 여기 도형으로 가셔서 사각형으로 두셔도 되고 아니면 약간 알약 형태로 이런 식으로 바꿔주셔도 괜찮고, 자, 그러면 이제 테스트를 해보면 컨트롤 버튼 누르고 여기 눌러보면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문제는 다시 어떻게 돌아가느냐. 그래서 여기다가는 백 버튼을 하나 이렇게 만들면 좋다. 그래서 여기 단추로 가서 여기 뒤로 버튼을 딱 누르면 얘는 조금 이제 이 정도로 키워주고 나면 이제 얘는 백을 누르면 왔던 대로 되돌아가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테스트 해보면 얘 누르면 여기, 그 다음에 다시 컨트롤 버튼 누르면 이쪽으로 컴백. 물론 나중에 여러분이 파워비아이 서비스에 이제 정상적으로 게시를 하시고 나면 그런 다음에는 컨트롤 버튼을 굳이 안 눌러도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앞서서 봤던 그 샘플 리포트를 이제 그대로 다 A부터 Z까지 다 만들어 봤어요. 기왕 만든 거 여러분도 데이터를 이제 본격적으로 탐색을 한번 해보셔도 좋겠는데, 저는 이제 한 가지만 눈에 띄는 거 한 가지만 보면, 지금 여기 마우스를 갖다 대면 100년 전에 우리 연간 평균 기온이 11도였어요. 이렇게. 자, 근데 2023년도에 몇 도가 됐죠? 여기 보시면 14도가 됐죠. 자, 그래서 거의 이제 한 3도 가량이 평균 기온이 올랐는데, 우리가 말로만 이제 지구 온난화 심각성을 얘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진짜 좀 체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올 여름은 또 얼마나 더울지 내심 좀 걱정이 되네요. 여러분들 중에 이제 파워 BI를 각 잡고 좀 제대로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제가 새롭게 오픈한 어니언 BI 스쿨에도 제가 정성스레 만든 강의가 있으니까 한번 방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링크는 아래 더보기란에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